안녕하세요. 주꾸미입니다.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오늘 장은 아무래도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한번 찝었던 종목을 결과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키이스트 정말 아쉽게 17,000원까지 갔다가 내려갔다가 18,400원 보시면 장 시작하고 하락이 오히려 나왔다가 17,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상승해서 어쨌든 3% 충분히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장이었는데 아쉽게 우리가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골랐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까요? 분봉으로 갔을 때 이 지점이어서 골랐나 보네요. 왜? 17,000원이라는 이 라운드 피겨라는 곳에서 올랐다가 못 떨어졌다가 아예 벗어났다가도 여기 오면은 횡보를 하고 올라탔다가 지지받고 올랐으니까 17,000원 16,900원인데 매수가는 어쨌든 그 정도까지 오면은 매수를 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점 안전하게 생각했던 거죠. 안전하게 생각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한 이 지점 잡았으면은 사실 이 지점을 잡았던 이유는 뭐죠? 그냥 여기서 이제 분명히 위에서 어쨌든 노니까 이 가격이 오면은 진짜 안전하겠다 싶어서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좀 더 궁극적으로 한 17,050원만 했어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EID입니다. EID는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그랬었나요? 저도 사실 얘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생각으로 횡보할 때, 그쵸? 여기서 횡보했죠. 여기서 횡보할 때 사자. 그러면 여기가 554원. 그래서 횡보할 때 사고, 전 오를 때 팔았다가 또 횡보할 때 샀다가 팔고 막 좀 했는데, 보여드리자면, 약간 조잡하게 했습니다. 사실 장 시작할 때 이게 별로 크게 안 오르고 시작해서 처음부터 살려고 했는데, 아침에 잠깐 일이 있어가지고, 못 샀다가, 왜 파는 자격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횡보할 때 정확하게 이제 여기서 다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 번 사면 매도는 두 번에 나눠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사고 두 번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횡보하니까 샀다가 바보처럼 팔았죠. 그러다가 막판에 오르는 거 보이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제가 저를 믿었으면 그냥 횡보 이때 샀을 때 가만히 있었으면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EID는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같은 방식으로 횡보할 때 샀으면 지금 상당히 좋은 수익권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횡보할 때였죠. 이때 그냥 사놨으면 올라갔을 테니까요. 다음은 이트론입니다. 이트론도 횡보할 때 사자 이랬었죠. 횡보할 때 사자. 그건 이 지점이었겠네요. 880원 정도. 880원일 때 샀으면은 그렇다 할 두 번 다시 이제 올라간 이후로는 여기서 한번 위협을 하긴 했네요. 이때 팔렸으면 어쩔 수 없지만 참 재밌죠. 여러분 보세요. 엄청난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갑자기 내리 꽂아버립니다. 내리 꽂아버립니다. EID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판 상승 나오기 직전에 내리 꽂아요. 이때 이것도 너무 아쉬운 게 600원에 걸어놨었는데 체결이 안 됐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뒤늦게 이때 사서 이제 어떤 그런 지금 이제 아직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EID 여러분 알다시피 이트론은 이제 내일 뭐가 되죠?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렇죠? 내일 이제 거래 정지가 되기 때문에 수급이 어디로 몰릴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했죠? 그렇죠? 부대장인 EID로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매수를 한 건데 보시다시피 EID도 오늘 상한가를 치면서 매매 거래 정지가 예고되었습니다. 내일 상한가를 칠 시 아니면 이게 710원 정도였나요? 710원 이상으로 만약에 종가를 마무리 지을 시 그 다음날 즉 수요일날 하루 매매 정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트로는 내일 매매 정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EID에서 슈팅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엄청난 슈팅이 나올 건데 그 다음날 그리고 나서 이제 EID가 거래 정지가 됐을 때 이트로는 다시 거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오르면은 이제 단일가 매매 이런 거 들어가는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요일날 EID가 매매 정지가 된 날 만약에 이트론이 그날 하락을 한다면 크게 하락을 한다면 목요일날 EID도 마찬가지로 크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팅을 하는 거죠. 단 아직도 러시아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살아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러시아 백신을 가져오냐 안 가져오냐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희망이 많이 큽니다. 기대가 많이 큰 상태인데 그래도 지금 이트론을 보시면 2월 4일부터 15일까지 몇 거래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동안 지금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3배 가까이가 올랐죠. 3개 넘게 올랐네요. 6거래일 동안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간다 한들 지금 너무 올랐으니까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그 조정이 오게 되면은 얘도 조정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태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저점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EID를 이 가격 한 560원 정도 이 이하나 이 근방에서 잡으신 분들은 이제 내일 상한가를 치고 하면은 정말 멀어질 거예요. 자신의 평단에서.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 상한가를 친다고 했을 때 EID가 858원이 됩니다. 내일 상한가를 치면 858원하고 이 대충 566원 사이는 큰 갭이 있죠. 하한가를 맞아도 이 가격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이 지점을 잘 잡으신 분들은 뭐 그냥 뭐 아니면 도다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가겠지 싶은 마음으로 그냥 존버하셔도 뭐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왜냐면 적어도 손해는 안 볼 테니까. 물론 지금 수익 났던 거를 다 돌려줄 수도 있지만 뭐 아무튼 그래서 지금 EID가 수요일날 매매 정지가 된다는 거, 내일 만약에 많이 오르면 대신에 이트론이 수요일날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알아두세요. EID가 내일 상한가로 마무리 진다고 칩시다. 어쨌든 많이 상승해서 매매 정지가 된다면 이트론의 그 수요일날 시작에 엄청난 수급이 몰릴 겁니다. 엄청난 수급이 몰릴 건데 그게 꽃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하자? 물론 내일도 저는 영상을 찍을 겁니다. 찍을 거지만 항상 뭐 하자? 횡보할 때 사자는 거예요. 횡보할 때. 횡보할 때 사자고요. 횡보할 때. 횡보할 때 사면 그래도 우리가 뭔가 대응을 하거나 어때 마음이 좀 나으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샀다가 꼬꾸라지면은 마음 아프잖아요. 이날처럼 오르는 걸 갔더니 확 꽂았었죠. 이게 불과 저번 주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말입니다. 결론은 EID 내일 엄청 오를 겁니다. 그리고 아직 기대감이 끝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상한가를 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거래 정지에 들어갈 확률이 크죠. 그래서 그냥 내일은 즐기자 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부대장이라고 할까요? 이화전인기가 상한가를 쳤죠. 얘는 사실 이트론하고 EID가 그렇게 막 상승하고 있을 때 얘는 딱히 뭐가 없었는데, 물론 이때는 뭐가 있었네요. 근데 어쨌든 크게 뭘 따라오지 못했는데 오늘 싱크로를 타면서 뛰고 왔습니다. 싱크로 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화전기 보시면 얘는 뭐 물론 이건 코로나를 제외했을 때 일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던 그런 상태라고 했을 때 한 이 가격대에서 놀고 있었다 치면 얘는 아직 상승이 엄청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 얘는 부부대장이기 때문에 이트론이나 EID처럼 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화전기가 뭐 어느 날은 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할 때 이 세 종목 EID, 이트론, 이화전기를 잘 우리가 뭐 신경 쓰면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네트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한네트를 우리가 7,340원에 사기로 했었죠. 7,340원이면 이때 사진 겁니다. 9시 6분에 7,320원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나서 4% 약 5% 수익을 주니까 우린 3% 먹고 나오는 거니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 생각해 보자고요. 왜 우리가 이걸 골랐었죠? 그저 자리를 왜 골랐나요? 우리가 3분봉으로 봤을 때 이 7,340원에서 저항받고 떨어지던 자리들이죠. 그러다가 돌탈했더니 지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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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나왔다가 이게 오늘은 좀 이탈을 하는 모양인가요? 아니면 그 근방에서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도 잡아봤던 겁니다. 이런 자리, 그리고 지금 한네트가 뭐였죠? 얘가 비트코인 관련주죠. 그래서 이런 이슈와 가격, 이슈와 자리, 이 두 가지를 보고 선택했는데 뭐 성공적으로 상당히 좋은 매매가 된 거죠. 이건 거의 최저점에 잡아서 뭐 3%를 뭐 최고점에 나온 건 아니지만 안전하게 수익을 먹고 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쿠팡 관련주 KCTC입니다. 이거 잡으신 분 있나요? 안 잡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혹여라도 잡았다고 하면은 뭐 축하드려요. 상한가 먹었으니까. 근데 왜 안 잡아야 되냐면 시초가가 27%입니다. 27%라는 건 그날 떨어질 게 27%도 넘게 57%나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높아요. 차라리 이런 건 보내주는 게 맞죠. 내일도 이 스푸트니크 관련주들과 쿠팡 관련주들에서 엄청난 거래가 많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얘네가 당연히 주도 종목이겠죠. 이 재지들. 참고로 신풍재지 잘 봐주세요, 여러분. 시간에 상한가 같죠? 이거 어제 뭐 대충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도 뭐 그럴까 싶어서 했던 건데 뭐냐면 신풍재지는 여러분 예전에 신풍제약 기억하시죠? 그때부터 얘는 약간 그 신풍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가지고 수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수혜를 받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내 움직임이 상당히 클 건데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뉴스입니다. 국산 2호 코로나 종근당이 이달 허가 신청한다. 종근당 이거 얘도 되게 핫했던 종목이죠. 작년에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별로 좋은 호재로 받아들여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날 슈팅이 나오고 끝나겠지. 왜? 세이트리온을 볼까요? 이날이 세이트리온이 허가 신청을 했다는 뉴스가 나온 날입니다. 시가를 갭으로 시작했는데 큰 움직임 없이 끝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뭐 물론 그 이후에도 뭐 시세가 좀 나오긴 했는데 뭐 몇 퍼센트? 한 8%까지 뭐 물론 이거 먹는 사람은 없겠지만 여기가 시세가 나오긴 했지만 큰 이슈로 받아들여질까라는 겁니다. 얘는 참고로 1호제였어요. 1호. 얘는 참고로 1호 치료제였습니다. 1호. 근데 종문당은 아시다시피 2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이트리온에 비해서 재탕되는 뉴스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는 큰 뭐 움직임이 나올 것 같진 않지만 물론 나온다 해도 정말 단발적으로 그냥 하루 만에 끝날 반짝할 그런 뉴스지만 이게 또 언제 뭐 신청할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뉴스를 보고 그날 슈팅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이런 게 있긴 있다. 뭐 혹시라도 이런 것 때문에 종문당을 갖고 가고 싶은 소유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보시면 알겠지만 괜찮은 자리에 있습니다. 종근당. 근데 얘는 시총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작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종근당하고 같이 있는 종목인데 종근당 바이오도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골라서 뭐 투자를 해보고 싶으면 해보셔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날 슈팅은 나올 거니까요. 여기 자리 보면은 뭐 저항문이었던 자리를 여기 넘어서 지금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이제 그냥 놀고 있으니까 자리도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요. 68,250원인가요? 뭐 그러니까 뭐 만약에 나는 꼭 매매를 해야 되겠다 하시면 분들이라면 뭐 종근당도 어쨌든 이런 일정이 앞으로 있으니까 보유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가 유럽 판매 허가를 받았대요. 세계 22조 매출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저 뉴스를 회사에서 봤습니다. 회사에서 봤는데 이게 시초가에 움직임이 나왔다가 떨어진 건가 뭔지 모르겠지만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뭐 뉴스는 솔직히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는데도 움직임이 없었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그냥 갭으로 시작했다가 밀리는 모습이고 제약도 마찬가지로 밀리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뉴스가 그래도 나쁘진 않은 뉴스니까 혹시라도 움직임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내일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테마가 너무 딱 꽉 차 있죠. 러시아 백신하고 쿠팡 쪽에 완전히 모든 수급이 다 몰려 있으니까 얘가 지금 뭐 관심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어쨌든 이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자리를 잡아볼까요? 괜찮아 보이는 자리 1봉으로 보는 게 낫겠죠. 사실 안 보이네요. 그쵸? 뭐 여기를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다 고가에서 놀고 있어서 그나마 셀트리온이 시총이 제일 높을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지만 그나마 여기가 좀 괜찮은 자리였다면일 수도 있겠네요. 저항이었다가 여기 넘어섰는데 지지받았던 자리 여기서 한 번 더 지지받았고 그래서 31만 5천원 뭐 이 정도 부분에 올려 그러면 한 5% 정도가 빠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뭐 나빠 보이진 않네요. 보시면 네. 종가가 요 밑에서 끝난 거니까 한 5% 정도의 괴리율 뭐 이 정도가 떨어졌을 때 뭐 난 셀트리온 죽어도 셀트리온이다 하시는 분들은 매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거래량도 오늘 뭐 그렇게 많이 안 터졌고 그 다음 뉴스입니다. 지진 관련주 오늘 움직임이 어땠나요? 우지는 갭으로 시작했다가 밀렸다가 횡보하는 자리 뭐 여기 나오죠. 여기도 있고 횡보하는 자리 두 개 있는데 그래서 시세를 주긴 했었네요. 얘도 시세를 얼마나 줬던 건가요? 뭐 대충 횡보하는 구간하고 비교했을 때 최고로 잡아봐야 5%? 뭐 3%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었던 뭐 그런 자리였겠네요. 오르비텍은 오히려 더 이뻤네요. 얘는 횡보를 여기서 계속하고 있었고 횡보했다가 시세는 10% 이상 뭐 물론 10%까지 먹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부러워하지 맙시다. 먹은 사람 있으면 운으로 먹은 걸 거예요. 신화교육은 뭐 의미가 없고 거래량도 보시면 지금 오르비텍이 좀 관심 많이 받았나 보네요. 좋았던 거에 비해서 시세는 수급은 뭐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요. 개인들이 많이 샀고 외국인들은 뭐 단타 뛰고 나갔다 치고 기관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시노텍스는 오히려 좋았네요. 뭐 시초까지 들어갔으면 뭐 이렇게 뭐 먹었을 수도 있는. 근데 어차피 2%밖에 못 먹었네. 버리고. 아무튼 지금 방사능 이거 기대감이 여러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일본에서 만약에 여진이 나오고 막 사람들 패닉하고 하면은 분명히 이 관련 주식도 한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우린 배우는 입장이니까 그냥 한번 눈동만 들여놓고 뭐 사지 맙시다. 어려워 보이니까 지금 그냥 핫한 데서 움직여야죠. 마지막 뉴스입니다. 서울서 첫 반려묘 확진. 구토 증상 사람의 전파 증거 없다. 이거 핫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와봤거든요. 근데 핫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사람한테 감염이 됐다는 그런 미친 뉴스가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감염될까? 찌라시라도 나오면 지금 이 종목들 제이바이오, 채시스, 이글벳, 중앙백신, 대성미생물, 우진비엔지 얘네들이 반려묘 코로나 관련주라는데 그러니까 얘네가 뭐 동물 백신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가 봐요. 자리들을 보면 뭐 딱히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죠. 우진비엔지는 솔직히 나쁘진 않은 자리 같고 대성미생물은 모르겠고요. 중앙백신 또 뭐 나쁘진 않은 자리인데 여기 거래량이 너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글벳 좀 핫했던 종목입니다. 참고로 예전에 그 구제역 관련해서 뭐 이 자리니까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지지받고 올라또 뭐 또 지지받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뭐 이것도 자리 나빠 보이지 않죠. 첼시스는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유명한 주식이고 이 자리라고 했을 때 뭐 나쁘지 않은 자리가 아파요 얘도. 뭐 자리들은 다 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나쁜 자리 뭐 얘는 뭐 사실 의미를 부여하기 좀 힘든 자리라면 힘든 자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의미 부여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리들은 다 뭐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려묘 코로나 관련주가 떡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 전파가 돼야 되겠죠. 반려견들끼리 전파가 된다고 했을 때 글쎄요 얼마나 큰 이슈를 갖고 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한번 종목을 골라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종목은 제지주에서 하나
그 다음 종목은 제지주에서 하나를 골라볼까 합니다. 제지. 수급 좋고 뭐 수급은 뭐 보시면 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를 많이 했네요. 대형 포장은 뭐 상한가 쳐서 그런지 외국인만 사고 나갔는데 신풍제지도 쌍끌이 했고 신풍제지를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어쨌든 시간에 상한가 치기도 했고 내일 갭으로 시작하겠지만 움직임이 좀 있는 녀석이니까 그럼 얘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분봉으로 봤을 때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나쁘지 않은 결과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여기도 똑같은 조건은 해당될 것 같습니다. 행보할 때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왜? 내일 아침에 분명히 갭 상승 시작할 겁니다. 갭 상승 시작할 거고 흘러내릴지 계속 올라갈지는 몰라요. 근데 올라갔더라도 행보할 때 상봉공 기준으로 행보할 때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 아마 수익을 또 낼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보시면 행보를 할 때 샀으면 10%네요. 10%까지도 먹을 수 있었겠네요. 시간 외 상한가 쳤으니까 뭐 시간 외까지 갖고 있었으면 더 많이 쳤을 테고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것도 3분공 기준으로 횡보할 때 매수를 하자. 그 외 매수 타점 하나 잡아볼까요? 시간 외 상한가를 시작했으니까 뭐 요 위에서 시작하겠죠. 그 위에서 시작했을 때 우리가 매수 타점을 어디로 잡으면 좋을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좋은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3,420원 어떠세요? 3,420원이 여기 이제 넘지 못해서 하다가 이게 한번 넘었더니 이렇게 했고 여기서 이제 뭐 지지 좀 받다가 흘러내리니까 흘러내렸지만 또 이제 저항이 됐고 근데 오늘 종가 기준 상한가로 끝났으니까 이 근방에 있을 거란 말이죠. 3,420원 근방에 있을 건데 그건 이거를 돌파를 했을 때 돌파를 했다는 건 3,420원 딱 찍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흘러내릴 수 있어요. 3,420원 위에서 놀거나 이 근방에서 어쨌든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때 그때 매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해서 내일 이렇게 뭐 두 종목만 일단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내일 이 두 종목만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합시다. 근데 하나 말씀드릴게. 신풍제지 있잖아요. 이거 3,420원 근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진짜 여러분 보시다시피 3,420원 찍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3,420원에 딱 살 거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 장대 양봉이 나올 만큼 강한 힘으로 올라갈 때 3,420원에 딱 매수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히 맞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420원에 만약에 하겠다라고 하면은 길게 보지 마세요. 한 뭐 1, 2%라도 먹고 그러니까 한 반이라도 먹고 그걸 담보로 뭐 떨어지면은 뭐 손절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래놓고 지금 제지주들이 핫하기 때문에 내일 신풍제지가 상한가를 갈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두 종목을 기반으로 내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